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정부의 신용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인해서요, 코스닥 개별 종목의 매물 완화 기대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하락한 230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장중 한때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16포인트 하락한 729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자,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일본 증시도 1.7%, 대만은 3.2% 낙폭이 컸네요. 중국 증시도 0.3%나 약세 마감이 됐어요. 자, 하지만 주말에 새벽에 마감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한 1% 정도, 나스닥이 0.9%, 독일 증시도 0.2%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하지만은 지금 7월 1일 첫날 하반기가 장이 열렸지만은 이 6월 30일까지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약세였죠. 자, 그 이유는 글로벌의 긴축 정책 강화가 금리 인상이 있죠. 또 여기에 따른 경계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죠. 성장주 위주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동안에 29.5%, 코스닥 지수도 27.9%, 코스피 지수도 21.6%나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특히 이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이라든지 대만 증시, 아까 우리가 대만이 지난주에 3.2%, 금요일에 3.2%, 한 주 동안에 6.2%나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은 나왔어요. 하지만 향후 전망을 하향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대만 증시에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죠. 금융 장세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죠. 실적 장세가 왔다가 최근에 시중에 풀린 돈을, 그죠? 걷어들이는 역금융 장세, 그죠?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도, 기업의 실적,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대부분 지금 전망이 내년도를 예상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국내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그렇죠? 5차례 했죠? 0.25%씩. 자, 하지만 또 13일에는 이거보다 더 큰 0.25가 아닌 0.5% 포인트를 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이 시장 하락 압력으로 좀 좌우하고 있고요. 자, 국내뿐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도 21일, 우리 증시가 13일인데 유럽중앙은행은 21일 날 11년 만에 0.25%를 인상하고, 또 미국의 FOMC가 27일 날 마감이 되는데 지난달에도 0.75%를 인상했는데 이번 달에도 0.75 퍼센트를 인상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지난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이 9월 달 FOMC 회의 때까지 금리가 빅스택 최소한 0.5에서 0.75까지 인상할 거다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죠. 9월 FOMC 회의 때까지, 또 국내에도 추석 있죠. 그때까지는 아마 지수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작게 보는 이유는 요번에 금요일날 정부에서요, 장 마감 무렵이죠. 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지금 담보비율이 일괄적으로 140%인데 그 유지 의무를 3개월 동안에 면제한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140%가 아니라 그거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줄면서 시장의 매물 압박은 약화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자, 28일 기준으로 신용 거래 융자 잔고를 보면은 17조 7천억.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한 19조 5천억 정도였는데요. 한 2주 동안에 한 2조 원 가까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때도 최고 때가 25조였다. 그렇죠? 그런 말씀드려서 뭐 이제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에 뭐 한 17조 원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많이 준 데다가 또 정부에서 이 담보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매물 압박은 작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코로나 한참일 때도요. 정부에서 신용담보 유지 비율을 좀 낮췄죠. 또 그러면서 안정된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또 하나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매물 압박은 특히 이제 코스닥 개별주 위주로 좀 완화될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 3일 상승을 하면서 2300에서 242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한 2430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가능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좀 상승이 나왔다 좀 다시 원위치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쌍바닥 찌고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 신호가 나와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국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뭐 PBR이라든지 아니면 PER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의 평균 수준이 지수당 2,5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그렇죠? 뭐 그 수준까지는 조금 하반기에는 그렇죠? 충분히 반등은 줄 수 있다. 특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주말에 2.89로 3%대를 하회했죠. 자, 우리가 이 3% 미만은 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서부 텍산 원유도 그렇죠? 100달러 좀 미만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오히려 2.70달러가 상승한 108인데 이 108에서 좀 하이에서 100달러 미만만 나오면은 그죠? 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좀 가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수급상을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좀 외국인 매도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거래수장 쪽에 3,400억 하지만 선물시장 쪽에서는 한 2,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요.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시장 쪽에 5,700억 선물시장 쪽에는 한 1,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자, 지난 6월서부터 여기 우측 하단에 코스피 시장의 일봉 모습 보듯이 이 6월 한 달 동안 좀 낙폭이 크게 심화됐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4%, 코스닥 시장에는 18%나 큰 폭의 약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동안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5조 9천억, 코스닥에 6,800억, 선물 시장 쪽에 4,3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 보면은 뒤늦게 외국인들 매도가 한 주 동안에 6,500억 매도했는데 한 달 동안에 6,800억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크게 빼면서 주가를 크게 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특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용 담보 비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매물이 안정이 되면은 뒤늦게 빠졌던 낙폭 심화된 종목군들의 좀 빠른 반등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하반기 중에 한 번은 그렇죠? 지수가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신용담보 비율 면제 얘기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서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그렇죠? 월요일서부터죠. 자, 그러면은 이 신용잔고가 크게 최근에 아까 말씀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물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이 신용 반대 매매 나와서 신용 잔고가 크게 감소한 종목들, 아마 대부분 종목군들이 낙폭 심화된 종목군들은 신용 융자가 크게 감소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 뭐 5G 통신 장비, 아마 대부분 종목들 낙폭이 심화된 종목인데, 특히 이제 반도체가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업황부진 우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마이크론이 3분기 3월에서 5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51%나 증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다음 분기 6월에서 8월의 부진 전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한 21%를 하회하고 또 전분기 대비 16% 하회, 그러니까 업황 부진할 거라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심화된 하락이 심화된 모습인데,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예, 주말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9% 하락했지만 장중에 7%나 하락했다. 그러니까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다.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 얘도 주가가. 그러면서 제일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해서 45%나 하락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이 45%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심화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 인식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부진 소식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드 포스가, 그렇죠? 올해 3분기 디램하고 랜드 프레시 가격이 한 3에서 8% 사이, 이 디램이,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0에서 5% 정도 하락. 그러니까 보통 6월에서 8월이 이 반도체 성수기인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보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좀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죠. 그렇죠? 골드만삭스가 10만 3천 원에서 9만 원으로, JP모건이 10만 원에서 8만 5천 원, 노무라 증권이 9만 원에서 8만 4천 원, 또 신한금융, KB, NH투자증권, 그리고 SK증권도 7만 원대로 다 지금 목표가를 하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목표 주가 컨센서를 83,595원에서 3개월 전에 98,000원이었는데 15%나 그렇죠? 하회한다. 그래서 이 업황 부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했던 부분, 또 대량 거래가 실렸던 부분, 과매도를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해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반등을, 그렇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 예상이 된다 해서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은, 그렇죠?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신용잔고가 크게 털렸던 종목, 뭐 월덱스라든지 네페스라든지 한솔케미칼, 5G 통신 장비에서도 RFHS라든지 KMW,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용잔고가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보면 지금 한솔케미칼이고 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신용잔고 비율인데요. 크게 좀 감소한 모습,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같이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27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그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빠졌는데,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데 26,000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31,000주예요.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신용잔고가 이제는 담보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매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죠? 충분하게, 특히 이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여타 종목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자, 5G 통신 장비주에서도 KMW인데, KMW도 신용이 크게 감소하죠. 그렇죠? 자, 근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주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신용으로 해서 매도를 부르는 투매가 나오면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 받아준 종목 KMW, 한솔 케미칼,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RFHRC죠. RFHC도
신용잔고가 쭉 흘러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뭐 개인들이 최근에 조금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저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RFHRC도 개인이 22,000주 정도 외국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15만 주 매수했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은 이 신용잔고가 이제 매매가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매물 약화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네페스도 그렇죠? 자, 네페스도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얘는 좀 개인이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렇죠? 이것도 2만 뭐 거의 3만 원 돈 가까이에서 지금 18,000원대인데 19,000원도 안 되는데 개인들 매도가 겨우 5만 주도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이 12만 주 가까이를 오히려 순매수를 해준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빠르게 반도체, 그러니까 낙폭 심화됐던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들이 덜 팔거나 오히려 순매수한 종목, 그러면서 신용잔고는 크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매물 압박이 약화되는 종목군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종목 있죠?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이런 모습 나요. 요 자동차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한국전력도 최근에 신용잔고가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잔고가 감소하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도 하락하는데 신용잔고가 크게 하락했다가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증가하면서 크게 빠졌던 증가하면서 아까 만 대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이 안정이 돼서 23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만약에 시장에 여기서 다시 2200 가면요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같이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좀 시장이 안정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신용이 많이 털렸던 부분 종목군들로 위주로 조금 반등 주고 또 여기에 수급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수학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세상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지난주에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군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 있죠. 2분기 실적 개선인데 매출액이 1,700억, 영업이익이 271억을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그리고 영업이익은 97% 증가가 기대된다. 뭐 제작편 수가 13편, 편성회차가 103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편, 40편이 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낙폭 과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봐야 되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신용잔고가 크게 줄다가 최근에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인데, 자, 1차 상승,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지지난 금요일서부터 반등주, 3일 반등주고 또 3일 하락했는데 얘는 하루 쉬고 상당히 모습이 좋죠. 그러니까 실적, 2분기 실적, 이제 어닝스 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죠. 이번 주 중에. 자, 그러한 모습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근데 항상 말씀드린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을 봐서 한 요 정도 가격대 67,000원 정도 수준, 그렇죠?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뭐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죠? 자, 레고캠 바이오도 신용잔고가 소폭 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뭐,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증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라든지 5 통신 장비도 좀 크게 하락했는데 이제 줄진 않고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같이 올라가니까는 이렇게 늘어가는 종목군들을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 한번 보자라는. 그래서 이러한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고 신용잔고가 증가 초기에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방 경진종, 우리가 낙폭 과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손실이 크게 난 종목 중에서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할 때는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뒤늦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대비해서 하방 경직 나온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종목 지난주에 나온 종목군들, 그렇죠? 또 나름대로 지수는 아까 말씀대로 올라갔다가 다 원위치, 그래서 연중 저점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 종목이 다 하방 경직 종목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 기아차가 디젤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의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또 대부분을 또 주가가 회복이 됐어요. 자, 그만큼 힘이 세다. 그렇죠? 예, 아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봐요. 그렇죠? 이 현대 기아 두 개 회사가 합쳐서 영업이익이 2분기 한 4조, 그래서 역대 최대치가 나오지 않나 그런 전망이 나오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지듯이 이 자동차 부분, 또 지금 이거는 디젤차가 때문에 이 독일에서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 전기차 부분은 미국에서 한 9%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그죠? 상당히 2등은 달리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서 자동차. 또 이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차 현대오토 에버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상당히 좀 선방, 빠른 주가 회복,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 석유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 그리고 뭐 기타 삼성물산, 뭐 롯데강개발, 이수화학인데 그 중에 이수화학,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종목. 또 하방 경직 종목에서는 태고사이언스나 바이오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의미 있는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도,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조선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는 현대미포 조선,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은 조금 부담이 되었죠. 근데 이 풍력주 CS 윈드라든지 삼강 LNT, 그죠? 그리고 기타 종목의 곡물 수혜주, 그죠? 이 CJ 제이다.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혜가 왜 되냐 하면은 음식료들이 이 곡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곡물가가 떨어지면은 그 마진이 이제 크게 남는다는 얘기여서 보통 이것들이 한 4, 5년 간다 그러죠. CJ 제일제당. 요 정도 수준, 그죠? 한번 보고, 그 중에 아까 만들어 2차 전지가 조금 뒤늦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낙폭이 심화됐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1조 7천억 정도 미국 투자를 하기로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를 재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또 이번 달에 의무 보유 물량이 한 1억 9천만 주가 해제되죠. 그러니까 물량 압박.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전반적인 약세. 그러니까 시장 하락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에 빠지면은 조금 주가 관리하던 종목들도 세력들이 손을 놔버려요. 그럼 뒤늦게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뒤늦게 좀 반영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포스코 케미칼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수화학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 계열의, 그죠? 이 석유화학 업체인데요. 뭐 한 최근에 나오면은 한 두 가지죠. 6월 24일 날 이 스마트팜, 그죠? 이제 곡물주죠. 이제 그거 이 우즈베키스탄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고, 또 6월 16일에는 이 전고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죠. 전고체 원료인, 있죠? 영화 리튬 공급을 위해 미국의 한 회사한테,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한테 장기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좋은데, 한번 이수화학 한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들을 좀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CS 윈드라든지 풍력주죠, 그렇죠? CS 윈드, 삼강 LNT, 풍력주, 태양광 쪽보다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 이건 이제 OCI인데 OCI 너무 떴고, 그래서 풍력주 쪽이 조금 가격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수화학, 그죠? 이수화학도 아까 말한 풍력주랑 모습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이수화학이 한번 대량 거래가 실려서
연중 고점 수준 갔다가 주가가 다시 시장 하락으로 빠졌다가 다시 정고점 안에 다시 빨리 올라오죠. 그러니까 주가 회복이 빠른 종목이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조정. 저는 뭐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란요. 그래서 좀 이수화학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하고, 수급적으로 LG 같은 경우도 좀 이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매서워요.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하고, 건설주도 우리가 이제 DL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 현대건설도 그렇지만 지금 사기에는 타이밍적으로 조금 리스크는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태고 사이언스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CJ 제일제당,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거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그렇죠? 지금 연중 고점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폭 과대주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대로 추가 매수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단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뒤늦게 하락했거나,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늦게 했는데 시장이 더 빠져버리니까 세력에 손나서 뒤늦게 빠진 종목, 그렇죠? 아니면은 빠지다가도 좀 덜 빠진 종목군들, 좀 이러한 뭐 스마트폰 부품주, 자동차, 뭐 건설, 석유화학, 기타 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인데요. 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 국면이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졌는데, 자,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용 읽어보시고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